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을 엄청나게 갖고 왔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코인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은 보통 내기가 아니죠. 계속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의 유도 물량,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뭡니까?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이 부분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가 있죠? CBDC라는 디지털 화폐. 이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이제 이용 안 합니다. 벌써 뭐 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간다. 당연히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DCBDC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중국이 CBDC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왜 그러냐?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과 미국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탈달러화를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이 CBDC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리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상승 모멘텀이 되겠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자, 요즘 국제 무역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겠다. 그 부분이 많아지고 있죠.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을 송금만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리플이 하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 중에 하나. 또한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리플에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하죠. IPO가 있습니다. IPO가 뭡니까? 기업 공개입니다. 이 기업 공개를 하면서 확실한 유동성 자금을 투여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리플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리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자꾸 하락하려고 공포감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날짜 914원, 오늘 15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나와주고 있죠. 고가는 919원이었고요. 저가는 905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이제는 이 900원 라인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800원 라인대를 지지받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을 하냐? 확실하게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올렸던 리플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800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뭘까? 리플 코인에 말씀드렸던 상승 모멘텀들이 없어졌습니까? 뭐 모멘텀이 이제는 더 이상 개발 안 한다고 합니까? 그거 아니죠. 모멘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까? 물론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많았죠.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하방 압박 받았다. 근데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다른 잡코인들도 펌핑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 리플은 이 800원 다시 찍고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렇게나 지겹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느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왜? 주식시장에 삼성전자가 있으면 비트코인은 코인 시장에 비트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은 다 알트코인이니까 당연히 비트코인부터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거는 당연하죠. 비트코인 6천만 원 넘어섰는데 왜 리프는 안 올랐을까? 이 부분은 해답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잡코인들이 올라간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총이 작은 코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나 시장이 어려웠을 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이 부분이 기업이고 기관인데 요 아이들이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전반적인 시장이 어려웠을 때 요 아이들은 이러한 시총이 작은 코인들을 이용해서 수익 구간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 고래들도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투자 자금이 펌핑이 나오기 전까지 이네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시총 작은 코인들을 올리고 펌핑 나왔을 때 그거 매도하고 다시 메이저 코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간 이유는 그래 삼성전자가 같다. 근데 이런 시총이 작은 코인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고래들의 수익 구간을 내고 다시 나와서 메이저 코인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리플 코인 영상을 준비한 부분은 그겁니다. 리플 코인이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안정적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락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을까? 그 이유에 주된 요인은 이 고래들한테 있다라는 거. 이 고래들이 어떠한 매매 패턴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니플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인지 이것 또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알았으면 우린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것 또한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차분하게 보시면서 니플코인을 왜 투자하고 있는지 판단하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제가 먼저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죠. 지금 제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이고요. 제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 있죠. 지금 시총이 작은 코인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리프는 왜 이거밖에 안 올렸냐?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댓글에 많이 남겨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이 지금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매달 이런 게 나와요. 락업 해제 물량. 이게 락업 해제됐다. 이게 뭡니까? 묶어놨던 물량이 이제는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달 나왔던 부분이지만 이게 매달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5억 개의 리플, 3억 개의 리플, 2억 개의 리플, 토탈 10억 개의 리플이 락업이 해제됐다. 그러면 이거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매도로 바로 나오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고래인데 이 1,000원을 돌파하고 1,500원, 2,000원까지 올라갈 코인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1,000원도 안 왔는데 900원 라인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까? 매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고래라면 매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더 올라갈 거니까. 이런 적은 단가에 락업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물량이 모두 매도가 나온다. 이거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게 12월 1일 날 나왔던 속보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시죠. 어떤 부분이 나왔냐? 12월 2일 날짜입니다. 다시 락업 물량이 또 걸려요. 어떻게 된 거냐? 자, 5억 개의 락업, 2억 개의 락업, 7억 개의 락업이 되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락업 해제가 락업되었고 락업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건 가장 기본적인 건 지금 니플 코인이 가격대가 얼마인지 그거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1,500원 갔습니다. 2달러, 3달러 갔어요. 25달러 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도가 나와야 되겠죠. 묶어놔도 물량이니까. 근데 아직 1,000원도 안 왔을 때 이게 니플이 매도가 나올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것 또한 많이 물어보셨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니플코인 그러면 어떻게 어디까지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해당되는 그 부분이 많이들 질문했던 부분도 하나입니다. 리플은 하락세일 때 구매를 해야 할까? 이게 질문거리가 안 되죠. 당연하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하락세일 때 하방 압박을 가져야 돼.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12월 5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하락세일 때 리플을 구매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승세일 때 구매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락세일 때 구매해야 되겠죠. 상승세라는 게 뭐예요? 올라가는 와중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 하락세. 이 올라가는 와중에 매수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하다가 브레이크 라인 잡고 이제 반등 구간을 잡았을 때 이때 들어가는 이야기라면 맞습니다. 근데 하락세일 때, 확실한 저가일 때 우리는 당연히 매수 라인을 잡아야 되겠죠.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 보세요. 리플이 1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도 많고요. 다시 또 이것도 있습니다. 1.5달러까지 갈 것인가? 자, 이러한 이벤트들이 왜 자꾸 나올까요? 1달러, 1.5달러 계속적인 상승한다. 뭐 긍정적인 이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리플은 사상 최고치에 경신할 수 있을 것인가? 1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죠. 자, 어찌됐든 지금 리플이 다들 상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리플이 다 상승하는 걸 예측하고 있을까? 그간 힘들었으니까 뭐 맞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일봉상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니까 전고점 돌파하고 더 뚫어 올라갈 거야. 단순히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자, 제가 이 일봉과 주봉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일봉상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를 또 전고점 맞고 950원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생각을 많이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봉을 한번 보세요. 주봉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확실한 저점 라인을 밟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리플 코인 당장 내일 안 올라갔습니다. 당장 1,000원은 못 들었고 당장 1달러 못 올라갔는데 이거 매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은 저점을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고래들은 계속적인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거래량들을 보세요. 확실한 저가에 딱딱딱 매집봉이 세워지면서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 자, 이 매집이라는 거 일반적인 매수와는 틀리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으시죠? 매집이 뭡니까? 저가에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해요. 똑같은 매수지만 틀린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들이 매집하는 방법은 굉장히 달라요. 일반적으로 개인과 다르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2024년도에 가장 큰 이슈들, 가장 큰 호재성 이벤트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알트코인들의 급등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 부분이 즐겨라라고 합니다. 12월 9일 날 나왔던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향후 2개월 동안 알트코인의 급등장 나온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뚫고 올라갔는데 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안 움직였을까?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그랬죠. 알트코인의 급등장이 펼쳐질 것. 지금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펌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리프는 안 올라갔으니까 이것 또한 불만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고래들 입장에서 손가락을 빨 수 없었으니까 시총 작은 코인들로 펌핑을 통해서 수익권을 냈고 이 수익권을 가지고 다시 메이저 코인에 투자하는 거다. 이 부분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으면 이 부분 또한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2024년도에 어떤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까?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반감기까지 다가오고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어떠한 뉴스인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2024년도라고 했습니다. 자, 내년이 얼마 안 남았죠. 자, ETF라는 거 뭡니까?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펀드 제가 뭐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펀드는 가장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돼요.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안전하게 운영합니까? 개인들은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하도 매도한다. 그러니까 고래라는 세력들 입장에선 개인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니까 어떻게 털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펀드는 누구의 자금이 들어옵니까? 기관들, 기업들,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금이 얼마다? 26조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자, ETF에 대한 승인의 기대감이 왜 우리 코인 시장이 이렇게 흥분하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더군다나 반감기까지 온대요. 반감기는 뭡니까? 코인의 채굴이 반으로 줄어든다. 채굴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도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 대선에 공약들을 펼친다면 이 공약들에 맞춰서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 뽑을 때도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은데 미국의 대통령을 뽑습니다. 금융시장이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화당 후보가 이야기했던 공약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해 드렸죠. 이게 뭡니까? 차기 대선 공화당 대선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현 정부 지금 암호화폐 접근법을 확실하게 유턴해야 돼. SEC 권한이 과도하다. 또 그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거고 이 SEC 요놈들 규모를 축소시킬 거야.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죠? 리플을 투자하고 있고 리플의 강성 주주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SEC가 어떻게 우리 리플을 압박했는지. 이 SEC의 증권위원회인데 리플랩스라는 IPO를 준비하고 있는 가장 큰 호재성 이슈도 SEC가 막으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의 힘이 너무나 과대하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시점에
해당되는 부분 ETF도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ETF 기관애들이 어떻게 매수합니까? 얘네들 먼저 선매수 들어갔죠. 한 지갑에서 한 달 만에 비트코인이 6,480억 원을 매집했습니다. 6,480억 얼마 크지도 않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물 ETF의 포석 사전 매수라고 합니다. 포석 사전 매수. 이게 뭐예요? 먼저 선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12월 4일 날 나왔어요. 근데 비트코인 6천만 원 돌파하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죠. 하방 앞에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보여주고 있죠. 고래들이 이렇게나 매수했는데 왜 안 올라갈까? 그 이유는 니플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뉴스도 정말 많이 보여드렸죠.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이 노림수가 도대체 뭔지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보세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 이전에 무엇이 필요하냐?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한 다음에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얘네들은 선매수를 먼저 하고 나서 ETF에 대한 그 후광을 받겠다. 라는 거죠. 월가가 누굽니까? 얘네들은 투자자문 운영단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블랙록이라는 일경 단위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 피델리티, CT 엄청나게 많은 운영사들이 다 월가라고 불려요. 이 월가에서 했던 말 다들 기억나시죠? 두 번 다시 대대적인 상승장을 우린 놓치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EDXM을 만들었고 이 미국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입니다. EDXM을 만들었고 ETF 또한 신청하는 것이다.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어떻습니까? 블랙록은 왜 하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까?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 7월 달에 나왔어요. EDXM의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라는 거 알고 있으실 거고 ETF 마찬가지로 블랙록이 신청했죠. 자, 둘 다 블랙록이 깊게 관여되어 있는데 뭡니까? SEC가 많은 공격을 하더라도 또 다른 상승세를 놓치고 싶지 않은 월가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고래들이라는 애들이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은 매집이라는 걸 하겠습니까? 막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매수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끄집어내려서 여기 저가에서 매수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리플코인 이슈가 굉장하고 상승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안정감 있는 상승력 보였습니다. 근데 왜 다시 끄집어 내렸을까? 여기 이것도 뭡니까? 이 블랙록이 신청했고 이 리플 ETF도 나올 거야. 그러게 루머로 끝났지만 이 부분이 안 나올 것 같으세요? 비트코인으로 시작했고 이제는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 그리고 다음 누구의 플레니까 어찌됐든 이렇게나 하방 압박 받고 다시 또 끌어올려주고 있는 이유 이게 바로 우리 개인들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왜? 내려가고 더 많이 내려갈 것 같고 800원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매도해야 되겠다. 근데 어때요? 다시 올라가죠.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올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을 중심에 두고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리플 코인은 1,500원, 2,000원 선 아직까지도 그렇게 매입단가 높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또한 지금 어느 시점입니까? 여기 시점이에요. 이 박스권 라인이 굉장한 저점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저항 라인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기를 뚫고 올렸을 때 확실한 시세가 나올 건데 그 시세는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여기 1,000원 라인입니다. 1,000원을 뚫었을 때 확실한 수익권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안정적인 수익권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앞으로의 수익권은 어떻게 한번 만들어갈까? 하나씩 확인하시고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확실하게 수익관을 같이 만든다 생각하시고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모든 부분은 다 무료고요. 문자도 무료지만 카톡방도 무료니까 함께 투자하시는 걸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